나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휴일 편하게 보내셨죠? 예, 제가 조금 늦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예, 오늘 저는 지방 출장을 좀 다녀왔어요. 예, 강연회가 있어서 다녀왔고, 이거 뭐 주식 투자 이거 참 어려워들 하십니다. 예, 지금 시장이 그렇죠. 자, 오늘 질문들 나온 내용들 한번 정리해서 좀 올려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주에 부디 좀 상승이 이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상승하기를 오늘 주무실 때 편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이전 방송 5월 5일 방송에 자, 인플레이션 해결책 아직 안 나왔다 이 말씀 드렸고요. 다들 인정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질문 나온 게 이제 그 부분 손절해도 해야 되냐 예, 좀 반등했을 때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의 주제대로 저는 스윙 계좌를 꼭 쓰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유가 좀 귀찮을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5월 5일 날 반등이 한번 있었죠. 예, 그랬을 때 저는 기존에 있는 이게 스윙 계좌, 자 처음에 있는 스윙 계좌고 이게 장기 계좌인데 이제 희한한 일이 벌어졌죠. 분명히 스윙 계좌를 더 늦게 사기 시작했거든요. 네, 늦게 샀습니다. 근데 수량이 훨씬 많아졌죠. 120개고 장기 계좌는 오히려 적어요. 그쵸?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예, 마이너스 17로 예, 요 장기 계좌가 손실률이 적었죠. 오히려 스윙 계좌가 예, 손실이 높았고요. 이게 더 마이너스가 크고 이게 작았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샀겠죠. 네, 이렇게 샀습니다. 뭐 많이는 안 샀지만 좀 홀딩하면서 많이 안 샀고, 자 TQ는 요 장기 계좌도 또 샀어요. 근데 장기 계좌는 여기 GLDI TMF를 팔아서 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스윙 계좌는 그냥 제 현금으로 샀습니다. 들고 있던 예수금으로. 그리고 그때 세 번째 스윙 계좌를 제가 오픈해서 한 25주 사서 한 10%까지 수익이 나서 이거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샀죠. 자, 그러니까 저는 이 스윙 계좌는 고점에 매도하고 다시 저점에 이렇게 다시 산 거죠. 근데 어제부로 이게 또 3.98로 수익권으로 올라왔어요. 그럼 또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할 겁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분명히 스윙 계좌 내 현금으로 사는 건데, 자, 이 장기 계좌보다 수량이 많죠. 그래서 애석하게도 하락할 때 사보시면 알아요. 이거 제가 130개라 그렇지 1000개 넘어가시는 분들은 뭐 10개, 20개 사갖고 티도 안 납니다. 이거 평전 안 내려가요. 네, 이거 평균 가격이 정말 안 내려갑니다. 예, 한 10%씩은 사줘야 티가 나는데 그게 이렇게 더 하락하면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수익 났죠? 일부분 수익 났고, 물론 여기서 부분 손절해서 마이너스로 처분하시고 다시 사셔도 됩니다. 밑에서 다시 사셔도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되게 큰 문제가 있어요. 자, 반등해서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았는데 떨어지면 다행이에요, 차라리. 근데 오르면 이거 기분 되게 별로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했어요. 더 올라서 또 팔고 예, 떨어지면 다행인데 또 오르면 여기 이제 흔들립니다. 예, 자기의 신념이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걸 맞추는 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진짜 어렵죠. 이건 거의 어려워요. 그런데 스윙 계좌를 쓰셔서 여기가 플러스예요. 여기 플러스가 돼서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근데 또 올라요. 그러면 멘탈은 안 무너집니다. 어차피 익절했잖아요. 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더 사면 되고요. 더 올라가면 팔면 돼요. 근데 이게 멘탈 나가겠습니까? 어차피 플러스에서 익절했는데. 예, 멘탈 안 나갑니다, 이거. 그리고 한 번 더 올라가길래 또 사요. 요 수량만큼을 또 살게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수익이 나서 또 익절했어요. 이 멘탈 안 나갑니다. 오히려 부분 손절을 하셨을 때 상승하잖아요. 그럼 이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 많이 해보면 심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어려우시면 스윙 계좌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투자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스윙 계좌를 써야 되는 이유 차트로 말씀드릴게요.
이전에 11월, 작년 11월에 이렇게 올랐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옵니다. 올라서 여기서 하락이 나와요. 근데 제가 장기 단기 SS 시그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락하는 구간을 밑으로 쭉 당겨 볼게요. 그럼 여기입니다. 자, 여기니까 그쵸? 여기 바닥 왔죠? 여기서 80선 깨고 내려왔죠. 단기 라인이 파란색이 깨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장기 S 시그널도 하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락을 보고 여기서 파시면 돼요. 매도하시면 돼요. 근데 매도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다시 올라가죠, 이렇게.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면 괜히 매도했나? 그리고 다시 사실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다시 사실 수 있어요. 왜? 여기 80선 뚫고 다시 올라갔으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또 떨어지죠. 또 떨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또 매도를 해야겠죠? 여기서 매도를 해볼게요. 그럼 요선인데, 자, 매도를 했다 칠게요. 더 떨어지면, 다행이다. 괜찮아. 근데 떨어지는 거니까, 왜? 익절한 거잖아요. 만약 손절을 했어도 떨어졌으니까 기분이 안 나쁜데, 자, 2달 있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 또 올라갔다 떨어졌다 여기 올라오죠. 그럼 내가 판 데에 대해서 더 올랐잖아요. 그럼 기분이 좀, 내가 잘못 팔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서 여기 한 번 더 떨어지죠. 네, 여기서 이렇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때 또 삽니다. 또 파시지 않아요. 보통 이러면 더 올라가면 다시 사버린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자, 주식 3, 4번에서 4번, 5번 자꾸 흔드는 이유가 이거예요. 판단을 우리가 교란이라고 말하죠. 정확하게 판단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주식이 이렇게 판단이 쉬우면 너무나 쉬운 투자를 하니까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지그재그로 움직여서 정신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파셨으면 자, 여기선 그대로 계시다가 여기서 딱 파셨으면 정말 나이스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 다음에 또 떨어졌다 또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장기 S 시그널 보면 답이 나오긴 해요. 여기서 계속 내려가죠. 한 번도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그널들을 보고 매매를 해야지 맞지 않나요? 차트 지표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내 원칙이 차트 지표라면 저는 지표가 원칙이 맞거든요. 그래서 손해를 보든 수익을 보든 제 심리보다는 지표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이게 맞다 틀리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틀릴 수 있지만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찍고 가잖아요.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요새야 좋죠. 옛날에 어떻습니까? 늦잖아요, 한 박자. 그래갖고 교차로 같은데 또는 고속도로에서 제일 당황스럽죠. IC 빠지라고 해서 여긴가 저긴가 해서 한 5초 늦으면 그냥 휙 지나가 버리죠.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상황.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오죠. 자, 이럴 때 힘든데 내비게이션 때문에 뺑뺑이 돌면 진짜 짜증 납니다. 해보신 분들 아시죠? 정말 짜증 나는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아예 없어서 이렇게 뺑뺑이 한 20분, 30분 도는 게 낫지 아예 없어갖고 전혀 딴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광주 찍고 출발했는데 내가 전주로 가고 있다. 이정표 보고 이거는 더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표는. 내가 길을 잃지 않을 정도. 잠깐 헤맬 수는 있어요. 길을 헤맬 수는 있지만 그러지 않을 정도의 지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공부는 해놓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운전할 땐 내비게이션은 맞든 틀리든 갖고 가시는 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이거 연습을 많이 하고 내비도 그거잖아요. 많이 보면 볼수록 눈에 익숙해지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긴지를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만약에 스윙 계좌에 쓰셨다. 그러면 여기가 익절이라고 하면 아쉬울 거 없으시잖아요. 내가 손해를 조금 수익을 덜 먹었지만 뭐 내가 플러스라면 크게 멘탈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락 기간에도 볼게요. 하락 구간에 여기 M밴드하고 S밴드 닿았죠? 저도 이때 샀습니다. 자, 샀는데 여기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가죠? 이거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물론 지표상으로는 하락이니까 이건 하락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때 겪어보셔서 알잖아요. 막 올라갈 것도 같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때려주는데 야 혹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듭니다. 자, 다시 내려왔어요. 그럼 이렇게 됐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라갔죠. 우리가 겪었죠. 예. 자, 여기서 부분 손절 해볼까요? 부분 손절하면 나이스죠. 그나마 나이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니, 부분 손절 안 하고 스윙 계좌 썼다가, 예, 저는 여기서 익절했거든요. 예, 그때 뭐 많진 않지만 한 35개 이 정도 익절하고 나왔습니다. 스윙 계좌에. 굳이 수익으로 할 수 있는 거 마이너스 처리하실 필요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는 내 마음이 편해야 돼요. 내 마음이 편해야 되고, 내가 성공의 경험을 쌓아가는 겁니다. 자꾸 마이너스가 누적되면 피로감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니엘 카너먼 교수도 주식에서 실패하는 건 심리적 이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한 욕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속적인 손실 계좌를 보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 지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계속 손실 난 거 줄여서 TQ로 새로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손실이고 이것도 손실이죠. 그러나 예, 마이너스는 계속 지우시는 게 좋아요. 굳이 마이너스를 키우실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했는데 상승한다면 이게 제일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이게 타격이 크게 옵니다. 내가 자꾸 실수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익절은 실수라고 생각이 절대 안 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똑같다면 네, 스윙 계좌 쓰나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팔아서 재매수하는 거랑 스윙 계좌 쓰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틀린 거 없죠. 그럼 굳이 왜 손실을 봐가면서 하시려고 하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는 그 전산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같은 증권사에도 계좌 두세 개씩 오픈되죠. 그러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죠. 그냥 새로 하나 오픈해서 세 번째 거 따로 살면 되는 건데 이걸 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합니다. 한 계좌의 물량이 늘면요, 평단이 내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돈을 아무리 갖다 써도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콩쥐와 팥쥐에서 이거 있잖아요. 독이 밑에서 깨져서 물이 계속 새는. 이러면 여러분 나중에 바닥에서 사실 때 흔들립니다. 그래도 평단이 좀 올라가주는 맛이 내려가주는 맛이 있어야 물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에 너무 세지면 커지면 아무리 갖다 봐도 야 이거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니까 그냥 저는 지금부터는 스윙 계좌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벌써 코로나 1년이 넘었죠. 그러면 저도 약간 집돌이라 집에 있는 거 안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진짜 오래되다 보니까 요새는 주말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그냥 햇볕 보러 가고 싶습니다. 저 정도도 저는 뭐 평일에도 사람 많이 만나고 강연도 많이 다니고 출장도 많아갖고 정말 어디 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아마 그 외부 출장 많이 다니시는 분들 이해할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미생이죠. 그때 오 과장님. 이거 눈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빨간데, 야, 진짜 분장 잘했다. 요게 어제 술 먹어서 빨간 눈 같지 않더라고요. 한 5년, 10년 진짜 만성 피로에 쌓인 그런 눈이었습니다. 분장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로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에서는 작은 수익이라도 계속 보시면서 가셔야 여러분들이 멘탈이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저도 멤버십에서 되게 강조드리는 건 그런 거예요. 물론 큰 수익을 내면 더 좋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작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내시는 습관, 그리고 그걸 내가 배워가면서 하시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TQ 투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굳이 한 계좌에 너무 등치를 키워서 이거 움직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만드시느니 그냥 작게 나눠서 재미를 보시라는 거죠. 여기서 수익도 보고 여기 수익 난 거 갖고 여기서 다시 사서 평단 낮추고 그리고 나서 장기 계좌에다가 뭐 더 좋은 거 사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얘기는 들으시는 게 좋아요. 제 말을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려운 장에서는 본인의 원칙에 합당한 얘기는 참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투자는 개인 스타일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여기 어느 블로그에서 좋은 말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자, 어느 축구 선수가 어느 발잡이인지도 모른다. 그치? 야구 선수가 자기가 어떤 공을 잘 때리는지, 타자라면, 투수라면 어떤 공이 강점인지, 축구 선수는 내가 드리블이 강한지, 슛이 강한지, 오른쪽 발이 센지, 왼쪽 발이 센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고 축구를 하는 사람은, 야구를 하는 사람은 프로가 아니겠죠? 프로 아니더라도 잘하기 힘들 겁니다. 자기 장점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주식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구독자님들의 스타일을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오래 잘 참아, 장기 투자자야. 그러면 한 계좌에 계속 담으셔도 되고요. 그거보단 나는 플러스 나는 걸 훨씬 좋아하고, 변화에 민감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은 스윙 계좌 하셔야 돼요. 스윙 투자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한쪽 얘기만 들으실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 우리가 이 심리를 못 이겨요. 어이쿠, 이 종목은 손실이 났구나.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자, 이렇게 기다려봐야 손실 커진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내려간 건 쉽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떨어졌다가 올랐네. 다시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팔아야지. 자, 이런 거 그냥 갖고 있어야 되죠. 오른 거. 그래야 얘가 올라갑니다. 야, 왜 얘가 올라왔을까요? 충분히 떨어졌다가 올라갈 때가 되니까 올라왔죠. 그래서 멤버십에서 제가 항상 제일 종목 볼 때 신경 쓰는 게 그겁니다. 많이 내려간 저평가라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저평가에서 횡보, 바닥권 횡보를 거쳐서 이렇게 상승으로 턴하는 요거 찾느라고 매일, 아까 저도 오과장처럼, 오차장이죠. 나중에 승진했으니까 눈 뻘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거 찾으실 수 있으면 되잖아요. TQ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열심히 하락장인데 여기서 막 주워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바닥권 횡보 통해서 상승할 때, 요때 집중하시면 훨씬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지표 보시고 요 기간 스윙으로 잘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뭐 현금이 인피니티한 분들, 무한대인 분들은 전혀 걱정 없지만 대부분 투자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돈이 뭐 2천이든 3천이든 200이든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좀 근로소득으로 벌었잖아요, 돈을. 그럼 투자해서 더 크게 안 벌어도 되니까 잃지 않고 싶어 합니다, 제가. 잃어봤다고 말씀드렸죠. 큰 손실 봐봤습니다. 선물 한번 저도 운영 오래 했다가 잘 되다가 정말 한 3년 잘 되다가 1년에 번 것만 날리는 게 아니에요. 투자 원금까지 거기에 플러스까지 날아가더라고요. 그게 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수준을 잘 유지하시면서 근로소득으로 힘들게 번 돈 지키자는 거죠. 잘 지켜가면서 계속적으로 플러스 내는 게 이게 바로 실력이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확증 편향의 오류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불편한 진실, 안심시키는 거짓, 대부분 사람들은 안심시키는 거짓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 상승할 겁니다. 지금 뭐 애석하게도 뉴스 보면 안 좋은 악재 막 터지는데도 계속 상승을 주장하죠. 근데 저도 상승할 거라고 믿는다니까요. 봅니다, 그렇게.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뭡니까? 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부분까지 생각하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낫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지금은 남 얘기 듣고 투자할 때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내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Q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일봉에서 여기 살아났어요. 그래서 주봉 꼬리 달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요 10분봉이, 자, 10분봉으로 볼게요. 자,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더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이렇게 살짝 내려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보면 주가 상승했죠. 주가 상승했는데 여기 지금 단기 S 시그널 보시면 살짝 내려가고 있어요. 이건 단위가 짧아서 이렇게 내려간다고 월요일 날 뭐 팍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닙니다. 끝났죠. 만약 연장됐으면 이게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었을 것 같고, 월요일 날 뭐 호재가 터지면 팍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맞죠. 그러니까 단정 짓는 게 아닌데, 여기 보시면 10분봉에서 자, 이렇게 해서 주가 올라갔는데, 여기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죠. 역으로. 자, 이렇게 내려갔으니까 사실 조금 더 갔으면 이게 더 많이 내려갔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끝난 게
다행이고 월요일 날 좋은 호재와 함께 상승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좋은 그림은 이거라는 거죠. 요게 이걸 뚫고 더 위쪽으로 갔으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으면 이 윗꼬리가 안 달렸겠지. 여기 살짝 윗꼬리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없이 그냥 딱 민봉으로 딱 이렇게 끝나는 게 좋아요. 여기 이렇게 꼬리가 달리면 좀 뒤에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봉에선 이렇게 달았기 때문에 좋은데 얘가 더 길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뭐 봐야겠지만 살짝 말씀드렸죠. 밀리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매수는 맞는 겁니다. 매수 구간인 건 사실이고 대신에 스윙 계좌로 좀 접근하셔서 반등했을 때 수익 보고 나오자고요. 어차피 그 장기 계좌, 그쵸? 1차 스윙 계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수익 내고 이 돈 갖고 더 사십시오. 그게 훨씬 제가 볼 땐 여러분들이 오래 장기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자, 다음 주도 멋진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